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5일 금요일공학 직업조사 시즌2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에 또 벌써 중반부예요. 지난주 경과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주류가 상당히 좀 빨랐어요. 그래서 선행 마피들이 모두 다 선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보렐리 기수가 요즘 장난질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역시 서서 타면서 기승전지 6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화는 문세영 기수가 컨디션 난조로 저조라고 해가지고 뭐 일요일날 후반부에 기수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타지 말아야죠. 걔를 믿고 배팅한 사람들은 뭡니까? 난 이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컨디션이 안 좋다, 그거 느꼈으면은 그 정도로 못할 정도면 오전부터 그냥 쉬었어야죠. 상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책임을 지고 끌고 들어오든가. 걔를 믿고 배팅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난조가 저조하다 하면 그 정도 베테랑 기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이건 세영이를 감싸려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첫 타줄을 잘못 끼면 한번 꼬이다시피 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사실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은데 세영이도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인기 대가리 앞에 싹이 그냥 다 자빠뜨렸잖아. 컨디션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는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믿고 배팅한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죠. 믿고 배팅한 사람들. 내 돈이 나갔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아예 그냥 경주 시작 전에 기수들 쫙 세워놓고 체력 테스트하고 반응 테스트하고 컨디션 점검하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태우고 좀 애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빼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좀 어이가 없더라고.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식경주가 그때부터 바꿨잖아. 바꾸고 나니까는 그냥 대가리 오고 박형 기수, 김옥성이 김옥성이가 대가리로 왔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 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좀 마방도 그렇고 기수한테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수가 아니고 뭐 정기용 위원은 기수 생활 해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편을 들어주는 건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승전결이 줘야 돼요. 한 6개월 매겨야 돼요. 6개월 3개월 6개월은 매겨야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몸이 안 좋으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타든가 중간 후반부에 바꾼다라는 건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또 오전자부터 또 열을 냈는데 문성을 많이 믿었고요. 일요일에 중간에 저도 녹음을 했어요. 문세영 거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워낙 잘 타는 교수니까 분명히 말이 안 좋은 건지 컨디션 안 좋은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 타는 거 보면 컨디션에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이 잘못됐어요. 컨디션 난조로 제가 그 녹음을 하고 한 두세 개월 뒤에 이제 딱 그렇게 컨디션 난조로 교수가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문세영 교수하면 그래도 국내 톱클래스인데 열심히 타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난주만큼은 그러니까 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사회에서도 이런 거는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낙마하고 뭐 어떻게 해서 기승전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기승전지감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왜? 죄 없는 배팅하시는 분들은 놀러 와서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더 배팅하고 네가 또 안 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자르는 애들이 있고, 네가 또 안 돼? 그래도 문시영인데 하고 믿고 더 때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문세영이가 그만큼 우리한테 미들맨으로 그죠?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그런 거 좀 아쉽더라고. 이게 부산 경마죠? 네. 토요일날 또 떠들 거예요. 이렇게. 서울경마 어쨌든 서울경마 아니에요. 서울경마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월요일날 문세영이 조교하는 모습 보니까 컨디션 이상 봅니다.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예, 승부경주 예고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메인 승부를 잡은 위원이 정기용 위원이네요.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수가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홍찬 위원이 바로 뒤를 이어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한마디로 3경주, 6경주, 7경주는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시고 뭐 일반 경주들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뛸 겁니다. 자, 바로 1경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이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예요. 첫 경주부터 최홍찬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 경주가 현장 뚜껑 열리면 댄서하고 슈퍼스위트, 슈퍼스위트의 댄서가 아마 깜빡이로 팔릴 거예요. 슈퍼스위트는 주행검사에서도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글로리데이랑 4군마하고 병합하는데도 하위군이 거의 4군마하고 대등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댄서도 이번에 역시 병합적으로 시행해 줬습니다. 최고의 순간. 아마 저한테는 좀 뭐가 맺혀있는 그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6군마가 장장한 걸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선행이고 한 마리는 선입이에요. 정계상에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8의 선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말은 이제 1번이죠. 마초명운이 원게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얘가 먼저 튀어나갔을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몰라요. 왜냐면 주행검사 훈련하고 주행검사 틀린 게 뭐냐면 흙을 맞은 거하고 안 맞은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행검사에서 흙을 안 맞으면 흙을 맞으면 아무리 타임이 좋아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80~90%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주행검사 그 능력대로 선행을 갔을 때는 자기 기량을 충분히 훈련 내용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 자체를 다른 마필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무적비카, 테이커게인 도전권이에요. 부경여왕 이런 마필들도 다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 자체는 분명히 있지만 정계상의 이점 자체는 분명히 댄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안장까지 좋아졌습니다. 박근만, 용호, 그 다음에 용군이 일단 안장의 선택에서도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입 조건에 부합하는 댄서를 넣고 슈퍼스위트냐 1번 마초명이냐 고민하는데 현재 6팔로 거의 저는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행을 저는 8이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6팔 한 방을 시작하고 역시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머지 제가 선택권 할 수 있는 경주만은 결국은 얘가 부러지거나 얘가 안 되거나 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팔에 대한 믿음이 워낙 세요. 깜빡이지만 나머지는 대안 자체는 3복 정도로나 선택을 해볼까 아니면은 방어를 안 된다 생각하면 한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취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노리는 1경기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최홍찬 위원은 포인트는 6번, 8번 한 방에 대한 포인트고 1번 마초 명은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판까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기용 위원이 이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가 최영준님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로서 저도 노리는 수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렇지만 좀 더 한번 중심을 놓고 간다라면 8번 슈퍼 스위트가 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순발력이 워낙 좋고요. 이번에 준비 과정이 워낙 좋은 만큼 저는 슈퍼 스위트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데 혹 이 슈퍼 스위트를 현장에서 혹 더 좋다라면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기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재 기수고 4조 마필이 인기를 끌었을 때 우리가 배팅을 하면서 굉장히 배신을 많이 당해요. 안 팔리는 말이 4조가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4조가 특성 자체가 인기만을 팔릴 때 부러지는 확률과 비인기로 팔렸을 때 때리는 배당으로 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조건 자체가 간단하면 아싸리 얘가 대가리가 맞아요. 대가리가 맞는데 제가 왜 댄서를 가져가면 전개죠. 또 안장의 선택도 성재와 용군이는 저는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이걸 떠나서 간에 굉장히 기승술 차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이 더 안정적인 배팅 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8번 슈퍼 스위트는 믿어요. 저는 얘가 그냥 무조건 선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번 마초명호는요. 이게 선행을 밀어서 나갔는데 애들이 다 느린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쫀나리 밀고서 채찍대고 그냥 선행을 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 선행 못 나가요. 제가 볼 때 무조건 8이 선행을 나가고 거의 맞춤형은 저는 실전처럼 봤거든요. 주행검사를 그냥 실전 방불로 봤어요. 센 말로 안 보는데 하나 언급을 하지 않은 마피,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마피 중에 차라리 1번보다 12번 무적비카가 낫다고 봐요. 주행검사 내용으로 보는 복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맞춤형은 실점처럼 때려 조진 말이고 12번 무적비카는 시종 잡고 탄 말이거든요. 저도 이번 경주는 8번 슈퍼스위트와 6번 댄서 이 두 마피를 한 방을 같이 차홍찬 요원과 동참을 하는데 1번을 가져갈 바에는 11번 무적비카가 낫다라는 복귀가 많이 뜨는데 차홍찬 요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 얘기는 무적비카보다 1번 맞춤형으로 본 건 얘 선행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 건지 아니면 11번 무적비카가 조교 때 안 좋았던지 어떤 이유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시면. 조계삼의 문제점은 뭐 이게 뭐 데뷔전 치는 말이나 솔직히 상관없어요. 1, 2전 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이제 경주 편성에 따라서 입상을 논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맞춤형은 1번 게이트 이점이죠. 또 소송 기술이기 때문에 실전전을 이렇게 열심히 타도 이런 말들이 의외로 또 1번 게이트를 잡으면 그냥 가는 승부로 그냥 들어 밀어버리더라고요. 또 이런 말이 외곽으로 밀었을 때 그냥 붙들고 딱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특성 자체가 외곽과 인게이트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외곽 게이트 말들이 입상한 예는 선행밖에 없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최단거리 경주 쉬우로 입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만약 진짜 맞춤형은 자체를 제가 복귀한 것과 고수인이 복귀한 것이 틀리더라면 초기에 거론드렸듯이 다른 노림마가 있다면 3복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팁을 하나 드리겠고 제가 건방지게 최문찬 의원한테 하나의 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3월 5일날 주행검사를 치렀던 마피들의 기록과 그 내용은 많이 좀 무시해야 돼요. 그때가 비가 많이 와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주로가 무진장 빨라서 부산이 금요일날도 주로 빠르게 1위였고 일요일날도 주로 빠르게 1위였거든요. 그 중간에 낀 토요일날 주행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종반 타임이 12초 6, 요게 허수거든요. 요게 허수예요. 그날 주로에서 이 기록이 안 나온 말들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허수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부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고수가 준메인 승부로 잡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정경 위원이 한도를 먼저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내심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높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이 대지의 희망이라는 마필인데 김영gun 기수의 안장이에요. 직전에도 이 송경윤 기수가 인기 완전 밀려있던 마필이지만 안쪽에서 곱게 타면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십시오. 상당히 약해요. 외곽에서도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대지의 희망이 선지권만 전개한다면 직전만큼의 근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역시나 이번에 김용군까지 안장했다면 능력을 더욱더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저는 1번 대지의 희망을 한번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대지의 희망 정경이 추천하셨고요. 최홍찬 의원. 저는 스마트 마린입니다. 아마 1번하고 5번 지금 종합 예상을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축으로 팔릴 거예요. 근데 스마트 마린 자체가 저는 직전에 페인 자체가 차라리 참았으면 한 발이 나왔을 텐데 우측으로 기대면서 굉장히 초반에 저 말 움직임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유효문 기수 주특기는 좀 무리한 주행을 감행하면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체력 전개를 펼쳤지만 초반에 그렇게 해서 약간 무리한 것이 결국 막판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소비하면서 삼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 발주의 정상적인 그 전개를 뽑아낸다라면 스마트 마린은 이번에 인기마약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5번 스마트 마린 최홍찬 의원 추천하셨습니다. 이번 경주가 고수가 오늘 준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배당판이 열리면요 5번, 1번이 깜빡이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세 군형이 같이 뚫릴 거예요. 그게 하나가 8번 마하볼트죠. 세마필이 빵빵빵 뚫려 있어요. 이미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 요 세 마필 중에 한 마필은요 고수가 자신있게 자를 거예요. 완전히 이유 있게 그냥 고수 믿고 자르세요. 그냥 자신있게 잘라 드릴 것이고, 고수가 이번 거에 승부 들어가는 이유는요 좀 보기 힘든 말이에요. 보기 좀 힘든 말인데 정말 눈물겹게 안 간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복기를 한번 싹 돌려보시면 보일 거예요. 아, 요거 갔으면 재밌겠네 했던 말이 있는데 이번 경주 딱 나왔어요. 그런데 편서 보니까 이건 딱 걸렸다고 보고 있고, 승부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고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오전장이지만 배팅감도 올리는 중매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인기마 세마필 1번, 5번, 8번 이 안에서 끝나는 경주 아닙니다. 여기서 한두는 완전 잘라놓고요. 한두는 완전 잘라놓고요. 이유 있게. 그리고 놓고 때리는 노림수 마필을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서 놓고 때리면서 승부에 들어갈 거니까, 자, 오전장 이경주 고수와 함께 일찍 한번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입니다. 금일공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대 메인 승부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고요. 1200m 국산 육군 경주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3주차입니다. 메인 승부처.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 달려가고 있는 정경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 이번 3주차 메인 승부 금일경마도 완벽하게 한번 때릴 수 있는 자신감으로 붙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경주가 기본마 편성이에요. 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6번 캐필털 강자 지금 44주 만에 출전하는 모습인데 정경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편성 자체가 좀 약하고요. 준비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15조 안우성 조교사야 마방에서는 그만큼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 전에 이미 1400을 출전하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 이번에 거의 1년이라는 가까운 공백 동안도 출전하지만 주행검사 시대의 탄력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이번 경주 1200m지만 이미 준비는 완벽한 만큼 우리 6번 캐필털 강자는 강력하게 놓고 공략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차권인데 캐필털 강자만큼 정규가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요. 직전 경주, 최근 경주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던 마필이 한두가 있고, 그만큼 전개에 있어, 아쉬움에 있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정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팔려줄 마필들이 많아요. 당연히 캐필더 강자가 현장에서 중심을 놓고 빨간 군역이 정규에 봤을 때는 한 4마리 정도가 빨갛게 팔리겠지만 정규 단통으로 한번 정규가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승부차입니다. 큰 배당 아니지만 단통에 자신감이 있는 메인 승부차인 만큼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 달릴 수 있는 정규 깔끔하게 잡아드리면서 전반부 금요경마 깔끔하게 시작하면서 제대로 때리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요즘 뭐 힘들렸다 그래요.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 물론 뭐 배당은 크지 않고 한 4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복승식 배당 뭐 4배면 어쩌습니까? 전부 한방 한방 단통인데 계속 적중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고수는 단통으로 한번 공략을 하고 양쪽 위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고수가 보는 마필은 5번 스마트킹과 7번 라운벤트리의 한방입니다. 일단 배당판이 열리면은 3번, 5번, 7번 세 마필이 역시 또 박스권으로 팔려줄 수 있는 형국이고, 일단 3번 페르난도가 이번 경주는 훈련 강도도 많이 올려놨고 하기 때문에 조교를 보는 예상가들이 많이 좀 이 마필을 추천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이 마필은 승부기가 부족하다고 봐요. 항상 그 정도만 뛰는 말로, 물론 2월 14일날 입상을 했지만 정말 내적 기가 막힌 선입으로 쥐어짜면서 그 정도 뛰었다? 결코 쎄말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 페르난도를 그냥 접어놓고 싶어요. 저는 이유가 그래요. 얘가 복병하면은 한번 쳐다볼 만한데 어차피 이번 경주 대끼리 갈 놈이에요. 그러면 추천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 스마트킹 같은 경우에는 발주도 기본적으로 되는 마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채찍발이 좋아요. 채찍발. 이번에도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뭐 맘만 먹으면 선행도 충분히 까고 나갈 수 있고, 선행이 아니더라도 입구야 속에서 차분하게 타다가 한 발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딱 걸린 페이스이기 때문에 5번 스마트킹 저는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 라운 벤틀이 서수근이 등장. 욕심이 많은 놈이죠. 서수근 기수가 욕심이 많아요. 지정현주 이마필 역시 발주도 괜찮고요. 뭐 좀 시정현가 2선 3열에서 계속 무리한 정결을 폈는데 무리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에요. 스마트킹과 다시 한번 뛰면은 박빙의 승부, 직전에는 물론 박빙의 승부였지만 이번엔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복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라원 벤트리 이걸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자 6번 고대란 마필 이건 좀 최홍찬 위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기본기가 분명히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정현주 뛰는 거 보니까 말이 좀 무겁더라고요. 뛰는 모습이 상당히 무겁게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마필은 조교로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교로 보는 예상가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생각이고 바로 옆에 또 우리 최홍찬 위원이 있으니까 6번 고대 하나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경주. 자 이거 결론은 고수는요 7번, 5번 그냥 한방 단통으로 정리를 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최홍찬 위원은 그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정규영 위원이 의견을 주시죠. 네, 이번 경주가 무조건 5번, 7번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5번 스마트킹이 항상 이마필 자체가 직전에는 그래도 주로 자체가 좀 가벼웠기 때문에 그래도 뒷심적인 부분이 조금 좀 남았었는데 정상적인 주로에서는 항상 뒷심적인 부분이 부족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로 자체가 좀 무겁다라면 스마트킹이 선행을 가고도 뒷심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필이 선행을 나가면 더 뛰죠? 좀 더 뛰는 건 네. 있겠죠. 얘가 선행을 나가고 뛴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선행을 나간다 보고 있고 지난주 부산 주로를 보면은 여전히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지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모래 보충 이런 건 안 했거든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겐도로는 아직까지는 주로가 무겁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경말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우승을 한다든가 입상의 맛을 본 마필들은 순위가 올라온 마필들은 더 뛰더라고요. 그 전에 잘 뛰었던 적이 없었던 마필이 이제 어린 마필이 좋아졌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직전보다 더 뛰면 된다. 그리고 편성을 워낙에 개편성으로 봐서 5번 스마트킹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청창님. 예, 저도 뭐 스마트킹하고 라운 벤트리를 마거는 이제 앞에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수 이역의 그 설명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고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훈련 모습 자체로 보면 진짜 무거운 게 맞아요. 몸집이 약간 둔탁하고 무겁습니다. 요거 마필 자체는 앞에 던지면 오히려 뒤가 없죠. 뒤에서 있어야 이제 날라오는 뒷심이 좀 보여주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영광의 어겐하고 해피질주하고 병합을 하는데 같은 육군마에서도 걸음 자체가 뭐 붙여놓고 좀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데 낮으면은 그냥 좀 축져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여전히 이 몸 자체가 무겁다라는 느낌이에요. 직전에도 인기를 끌고 그 전에 이게 3착을 되는 바람에 이게 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오히려 직전 경주의 걸음 자체가 이마필의 그 본연의 그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훈련 자체에서 변화가 온다라면 페이스 자체를 다른 말하고 그래도 맞춰줘야지만 이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7번 단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경주는 1300m 국산 5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오늘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경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왓담시 승부를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먼저 최홍찬 위원이 한두를 도와주시죠. 네, 훈련 우승하는 이번 블랙 테트라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캡틀 강자하고 경합하는데 그냥 붙잡고도 여유가 있었고 직전에 매직라인이나 마크 컨트리 자체가 워낙에 잘 뛰었고 또 센 모습을 보여준 경주예요. 승급전에 3착을 냈다라면 저는 얘의 능력 자체가 잘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게이트 조건이 4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더 좋아졌어요. 조건도 좋아지고 병합 훈련 모습에서도 워낙에 힘찬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한 5군 게임
자, 저는 이번 게이트 차지한 김에 그냥 이거는 입상을 위한 가장 유리한 마필이 아닌가 생각해서 블랙 테트라를 훈련 우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2번 블랙 테트라. 고수도 2번 블랙 테트라를 추천드릴게요. 같이. 저는 얘는 믿는 게 지정경주 코너윙이 별로 안 좋더라고. 코너윙이. 그래서 좀 약간 좀 꿀렁꿀렁대면서 말문을 상당히 까들어도 원래 코너윙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타면요 말들이 뒤로 쳐져요. 직선에서 거기서 엇갈리면서 이제 코너에서 타려고 치면서 코너의 힘으로 직선까지 뽑는 것이 경마인데 얘는 코너를 완벽하게 잘못 탔어요 말을. 그런데 말이 직선에서 뛰더라고요. 또 야 이거 근성이 무지 좋구나. 이거 다음에 하면 더 뛰겠구나. 이거 생각보다 세구나. 이런 느낌 받았던 마필이에요. 저도 최홍찬 위원과 함께 2번 블랙 테트라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정기용 위원은 어떤 이유로 승부에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은 오경주를 정균이가 한번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중배당에 포커스를 한번 둘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 이 블랙 테드라 강하게 노려보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역시나 이 블랙 테드라도 강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고 외곽에 있는 10번 이 임페션트 마린도 강하게 노려볼 거예요. 역시 이 두 마리가 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깜빡이로 팔리지 않겠느냐 느낌이 드는데 이 두 마리의 막과 정예가 한 방으로 때리는 막고는 아닙니다. 노린수 마필이 따로 있어요. 바로 이번 경주 중배당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1300에 아주 적절한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전개가 많이 꼬였었고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좀 훈련도 훈련인데 너무나 좀 안장에 있어 너무나 좀 성의가 없이 탔던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그 녀석을 강하게 노려볼 겁니다. 이번에 안장까지 변화하면서 좀 강력한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중배당의 포커스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오경주 정기용 위원의 준매인 승부처 2번 11번 깜빡이 저리 가라. 이 막건을 깰 만한 정기용이 관리마가 이번 경주 출전하는 것 같아요. 자, 2번 11번 눈 보듯이 빨리 보이는 저배당 대길이에요. 자, 이 깜빡이 막건 너무 인정하시면 안 되죠. 경만하게 그래요. 눈에 빤히 보이는 깜빡이는 없다. 우리 정기용 위원이 깨고 들어올 아나짜리 마필을 놓고 승부를 들어간다 말씀드릴 만큼 이번 경주 5경주는 정기용 위원을 한번 믿고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전이 1600m 국산 5등급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고수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2경주도 강력하게 승부를 볼 건데요. 이경주는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승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 6경주도 배당은 노릴 수 있는 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한구라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경주예요. 고수가 이번 주부터 하루에 2개 경주씩 본 예상을 시행합니다. 본 예상. 미리 음성을 해놓을 거예요. ARS에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고수의 음성 번호를 누르시고 현장 예상 0번 코너에다가 고수가 녹음을 해놓을 테니까 미리 청취를 하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현장에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본 예상대로 고수가 현장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현장에서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나타난다면 현장에서 말이 엇같다든가 이상한 특이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겠죠. 자, 고수가 예전에도 본 예상을 꾸준하게 시행할 때도 본 예상 청취율 1등이었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는 이유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고수의 본 예상을 청취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본 예상을 재개합니다. 물론 많은 경주 전 경주를 예상을 하지 못해도 하루에 2개 경주만큼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한 콜, 고수는 콜당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콜로 들어오시면 2개 경주를 그냥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로 판단됩니다. 자, 고수가 본 예상부터 아주 자신있게 현장까지 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필요입니다. 자, 최홍찬이 준비한 금연 메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편성을 들어보시면 기본마저
부진마라기보단 상대가 그동안 강한 상대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2, 3전 안에서 속히 볼기상으로 아주 꽉 찬 내용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경기 편성 자체를 이번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까지 대거 출전한 7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복귀냐, 훈련이냐, 아니면 조건이냐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가장 유리한 마필이 한두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배팅의 가치가 있죠. 뭐 지금 12마리 출전 마필 중에서 솔직히 충마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서로 간에 서로 설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인기마가 없다는 것은 배팅 가치 면에서는 축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배팅 가치가 있고요. 상대적인 그 조건 자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복귀와 조건을 들겠습니다. 훈련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구멍수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조교 내용 자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 마필의 능력 자체를 본다라면 아무리 훈련이 좋아서 팔린다 해도 직전보다 조금 더 낫지 완벽하게 더 나은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복귀와 조건을 갖고 덤비는 7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가장 이 경주 편성에서 제가 노리고 기다렸던 말이 출전한 만큼 힘을 실으면서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경주 1400m 같이 제대로 한번 배팅해보는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m 혼합 3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정기용 위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거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성장세가 있는 마필들이 몰리면서 약간의 좀 접전이 되지 않겠냐 판단하는데 안쪽에는 이번 생일 기쁨, 유광희 기수를 지금 안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감량 때문에 안정을 시킨 것 같은데 앞선에 선행을 간다. 선행을 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55kg의 부담 능력이 올라갔고 압박을 막 이겨내겠느냐. 저는 유광희 기수를 사실상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갑니다. 뭐 직전에도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유광희 기수에 안장하고 있는데 이 생일 기쁨 선행을 가겠지만 정경호는 딱 2차권까지만 안장을 하겠다. 2차권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믿음이 있겠고요. 바로 안쪽에 있는 3번 미라클리지도 직전보다는 훈련 상태가 좀 약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현장 상태가 한번 지켜볼 마필이고요. 부활의 반석이 지금 거리적인 부분에 1800m인데 이 마필 자체도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단지 지금 보렐리 기수가 첫 기승에 있어 약간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보렐리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정경희 이번 경주 플러스 2경주인데 강하게 한번 노릴 마필은 바로 11번 바다도시입니다. 바다도시 직전경주 유현명 기수가 사실상 전기를 너무 어이없이 풀었었죠. 이 마필 갖고 무빙도 못 따주고 안쪽에 박히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서수근 기수 안장입니다. 이미 서수근 기수와는 1월 31일 날 제대로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마필을 좀 무리해서라도 앞선에 끌고 와주고 외곽에 2선만 붙여준다면 가능한 마필인데 이번에 딱 생일 기쁨이 선행을 간다라면 저는 서수근 기수가 무조건 2선은 붙어준다라는 그림이 나와주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메리트가 생긴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좀 이기권은 한 3, 4위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한번 중계단까지 노릴 수 있는 타임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일 기쁨이 유광희 기수가 저는 2차 공간에 보지만 무너지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직 컨트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행을 가지만 얼마만큼 패스 조절을 하느냐 문제인데 그만큼 서수근 기수가 압박을 하면 저는 생일 기쁨도 안정권은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반석 쪽으로도 한번 포인트 잡아주실 만큼 한번 동등주력도 어떻겠냐 느낌 드는 만큼 11번에 2번, 8번 동등주력 봐주시겠고요. 한번 이 3번 미라클리지는 현장에서 한번 체중과 마필의 상태만 한번 파악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웅찬 위원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바다도시를 놓고 이제 가시는 거네요. 네네. 물론 최근에 이 마필이 이제 잘 뛴 거 자체를 인정해 주지만 상승세 전력에 이 팔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도시를 놓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히 그러는데 바다도시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부활의 반석과 생일기쁨은 훈련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계상으로 바다도시가 선임을 간다고 그러는데 2번이 선임을 가고 선임은 부활의 반석이 오히려 전개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추입을 올려야 되는데 좀 깝깝합니다. 부활의 반석 자체와 생일의 기쁨이 특히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리를 좀 노린 편이라 현장에서 보고 저는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 모습 봤을 때는 바다도시가 최근에 뛴 모습 자체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잘못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충마로 가시는 그 마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요건 다시 한번 제가 바다도시를 봐야지 보고 또 다시 공부를 해야지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제 설명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제 마번을 그냥 말을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정기용 위원이 얘기한 앞에 11번 바다도시 세게 봐요. 직전에 말을 안 간 거죠. 안 간 거예요. 최홍천 의원이 한번 다시 끝나고 나서 복귀 보시면은 이거 안 갔구나. 이래서 정기용 위원 노리는구나 느끼실 거고 10번 바다도시는 안 간 말이거든요. 이번에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는 그게 좀 찜찜해요. 그래도 봐야 돼요. 안 간 말이기 때문에. 최홍천 위원과 저는 함께 일단 8번 부활의 반성은 완전 믿습니다. 저는 완전 믿고 들어갔는데 이번 생일 기쁨이 잘 뛰죠. 저도 복귀 보면 얼마나 세게 나와요. 막강, 센 말이다, 그냥 된다, 뭐 강하게 보자. 복귀는 정말 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복귀상으로는 2번 8번 한 방이에요. 2번 8번 한 방인데 복귀상으로는 저도 지금 정경 위원과 또 하나 또 공감하는 부분이 굳이 왜 유광이를 태웠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이만필을 유광이 태워놨을까? 왜 탔을까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유광이가 실수가 많은 기수예요. 인기마필 믿고 타면 역시 유광이를 믿고 왔어. 유광이 믿고 때렸어.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 게 경마거든요. 그래서 저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2번, 8번에 맞거는 깨는 마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용 의원은 11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깨는 맞거는 그죠? 네. 그런 맥락 같아요. 딱 봐도. 근데 9번 톱스프링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못한 거거든요. 계속 잘못하고 있고 분명히 기본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8번 부활의 반성을 좀 믿고 싶고 축을 차라리 이게 부담스럽다면 8번을 놓고 가는 게 어떻냐 그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9번 톱스프링은 뭐 전혀 생각이 없는지 그거 한번 질문해 보시면 돼요. 정면은 이번 경주는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안쪽에 있는 이번 생일 기쁨이 이제 무너지면 이제 올라올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톱스프링도 있고 뭐 미라클리즈까지. 미라클리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감각적으로 잘라야 되는 이거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훈련도 좀 약하고 뭔가 이상하다 느꼈었는데 톱스프링도 진경 기수와는 호흡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저는 현장에서는 노려볼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날리느냐 못 날리느냐의 포인트죠. 2번을 날리느냐 현장에서 날리면 가져가는 거지만 못 날리면 감각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마번이다. 그렇지만 날리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만큼 근데 바다도시를 마필 제가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단지 하나예요. 서순 기수와의 이런 작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 무빙 작전이라는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지 뭐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그거의 포인트다 말씀드립니다. 예. 11번 바다도시를 놓고 2번, 8번 쪽으로 공략을 하자. 이렇게 정기용 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력이 1800m 혼합 2등급 경주예요. 10마필로 조촐하게 나옵니다. 원래 출마 투표는 13두가 했는데 쭉쭉쭉쭉 치고 나가더니 7마필 남았고 뭐 영천에이스 5번 영천에이스와 3번 동반대로가 뭐 깜빡이 팔리겠죠. 그리고 선에 나갈 1번 디퍼런스 디멘션이 그 뒤를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고르게 좀 팔려줄 수 있는 이런 경주인데 최홍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3km 감량이 굉장히 좋아요. 동방대로입니다. 승급전인데
뭐 병합하는 훈련 모습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상태도 이상이 없고 이마필의 줄 장기 자체는 뭐 선취가 아주 자유롭다는 그 이점 자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또 7마리 출전이고 54 핸디고 훈련 모습 전혀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번이 아마 기회일 것 같아요. 다른 말에 비해서 상대적인 이 같은 인기권 마필 중에서 가장 낮은 적당한 핸디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승부전에서 또 이건 아낄 이유가 없다. 특히나 직전에 이긴 말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이 지난주에 훈련하다고 잘못돼갖고 지금 추천을 이제 당번 못하죠. 야야 했구나. 예, 그 무슨 다리 쪽이 이제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피를 이겼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그 신앙을 이겼다는 거는 저는 느낌상으로 본다면 동방대로는 굉장히 걸음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54까지 봤다는 거는 그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저는 동방대로 훈련 우승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3번 동방대로 센 말이에요. 승부전이지만 저도 되게 세게 보거든요. 이게 원래 시전에는 부정기 때문에 훈련도 세게 못했단 말인데 이번에 훈련도 강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다리가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거든. 저도 3번 동방대로 세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정경이요. 저 역시 뭐 동방대로를 세게 보면서 영천에이스가 현장에서 깜빡이 팔린다라면 저는 영천에이스가 약간 좀 의식을 갖고 있어요. 13주라는 공백도 있고 서수훈 기수가 직접 훈련 안 한다. 조교사가 훈련을 하고 서수훈 기수를 바로 태운다는 거는 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요. 공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디프런트 맨션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공백 때문에 아직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는데도 상당히 근성을 발휘했던 모습입니다. 직전보다는 지금 확실한 거는 직전보다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조건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1번 게이트고 판선 자체가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배다리 배구 하나 뒷발연소 디멘션 독생이에요. 네, 독대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과정도 완전하다라면 저는 무조건 앞선에서 버틴다 그림이 그리기 때문에 저는 동방대로의 한번 디프런트 디멘션을 한번 강하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디퍼런트 디멘션 1800원 서울의 1700벌이죠. 원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사는 단독 선행 나면 덧딜 마필 정경련 추천드렸고 저는 이번 경주를 미리 주중에 좀 미리 보는 경주로 풀어들었던 경주인데요. 서인석 기수를 면허정지 6개월을 보내버린 말이에요. 6번 와일드 버닝 그리고 기수의 의리라고 하죠. 의리 서인석 기수가 족된 거를 좀 많이 하고자 우리 김동현 기수가 2월 26일 날 그냥 인기를 아주 강력하게 모아줄 때 또 완벽하게 또 잡아에 때렸고 지정 경주는 어프로치가 끄는 레이스 올라오기엔 좀 무리가 있었던 이런 레이스였어요. 거기서 3차까지 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어프로치가 끄는 레이스가 아니라 디퍼런트 디멘션이 끄는 레이스고요. 편성이 조촐합니다. 와일드 버닝은 항상 외곽을 타는 마필이고요. 출전 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마필이 와일드 버닝이에요. 편성 도수가 조촐하면 조촐할수록 유리한 마필이 저는 와일드 버닝을 보고 있고요. 어차피 얘는 외곽을 타야 되는데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 10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동윤이가 이 마필 못 끌고 들어오면 제가 이 마필의 보유마주 박유주 마주라고 한다면 얘는 영원히 빠이빠이 서인섭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쉬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편성상 6번 마일드 버닝 요거 한번 노려야 될 타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전이 12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최홍찬 위원이 오늘 마무리 승부 마무리 끝장 승부 한번 이빠해 보겠다. 자신 있다. 들어오기 전부터 마지막 경주는 책임을 지겠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기용 의원의 한두를 추천해 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에 꼭 이변이 생긴다라면 좀 인기권이 어느 정도 팔릴지 3번 누리불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필과는 사연이 좋아요. 2월 19일 날도 상당히 좀 훈련감도 많이 올리면 꼭 누리마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사실상 훈련감도 약했었는데 이번에는 훈련을 많이 올렸는데 농땡 기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면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 선행용 마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선이 좀 싸운다라면 이 누리불패의 근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농땡 기질이 많이 잡혀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번 누리불패. 저도 같이 갈게요. 3번 누리불패로. 이유는 지금 정기용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지정경주 이마필이 못 되었다라는 이유는 조규가 약했고 마무리를 안 했다라는 거. 그게 이마필의 패인 같아요. 그건 한마디로 30일 유지를 막으면서 큰 생각이 없었다라는 판단이고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은 두 번 안 잡은 거예요. 뛸 때 뛰게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훈련 패턴을 보니까 많이 올려놨고 상태도 좋아졌다면 저도 3번 누리불패는 봐야 되는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요. 이번 경주 최홍찬 위원회 오늘 마무리 승부인데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9마리 출전 마필 중에서 6마리가 이제 병합 훈련하면서 이 경주 4등급 경주 마지막 경주 이제 도장을 던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마필들 자체를 보면 직전 경주만을 본다면 기복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진, 기복 내지 편성을 그런 마필들이 만난 경주 편성이에요. 그 가운데 글로리 데이지 한두만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도 기복을 보였고 누리불패도 역시 좋았을 때 우승을 했지만 어쨌든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는 아예 착승권도 못 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직전에 승급전이 이제 원일 루키 같은 경우는 아예 의지가 없었던 모습 자체를 보여줬고 외곽에 있는 말도 조건은 똑같다고 봐요. 그렇다면 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3번 누리불패 좋아진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번은 앞에 당연히 잡았죠. 잡았는데 이 경주에서 허구로 팔릴 수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인기말로 팔린다라면 땡큐라고 판단되고 꺾어드릴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급 배당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주가 현장에서 1, 2, 3, 4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데끼가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종합 인기도 자체를 완벽하게 내가 이 경주를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4마리 요소 한두를 분명히 잘라드릴 마필 한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배팅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마필은 저는 후창입니다. 내가 놓고 노리는 말에 때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나머지 그 2마리 중에서 한두가 남아있는 그 마필과 함께 힘을 주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4마리 요소 한두를 꺾은다라면 배팅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중에서 축을 세워서 2방을 때린다라면 충분히 저는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지만 배팅 승부처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경주 마지막 경주는 의외로 배당 짭짤하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최홍찬 위원은 충마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으로 승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놓고 때려 맞기 얘는 그냥 왔다라는 확신으로. 그러면 이번 경주는 적중돼 있는 거예요. 충마만 확실하면요 이번 경주 어려운 경주가 아니거든요. 축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근데 이번 경주 최홍찬 위원은 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 어려웠던 분들 오늘 금요검화가 참 힘들어서 어려웠어 다 깨졌어. 고수 믿고 왔다가 다 깨졌어. 정교훈 믿고 왔다가 다 깨졌어. 아니면 고수 믿고 왔다가 이빨 먹었어. 정교훈이 믿다가 이빨 먹었어. 여기서 더 드시던지 만회하시든지.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10경주 최홍찬 위원의 마지막 야무진 승부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금요경마 지급조사 시즌2 예상 방송이었고요. 저희 3위는 금요일 현장에서 더욱 집중력 있는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